일제 폐망 후 50년 한국 경제 번영 제1화 번영의 초석 미국에 의한 토지개혁.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79달러였다고 되어 있는 기록도 있고요. 소말리아보다도 훨씬 못 살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2018년에는 3만 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300배 정도 성장했으니까 50년 나눠보면 평균 6%씩 매년 성장해왔다는 것인데요. 1945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 중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4천 달러의 벽을 넘은 나라는 타이완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이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을 꽂고 있습니다. 토지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임금이 생존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나 이 자본이 존재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소작료는 어떤 종잣값이나 농기구 등 농사를 짓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의 3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지주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소작농들의 그 조그만 땅조차도 그걸 담보로 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업자 노릇까지 하면서 땅을 늘렸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관계시설이나 비료 이런 구입 등도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생존 수준의 어떤 소득과 지주의 고리 대금업이 결합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교육 그 수준도 더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4년 해방 직전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무학력자 비중이 남자는 80%, 여자는 94%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육 수준이 낮고 문맹률이 높으면 선진국의 어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유전공학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지주들, 소수의 지주들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또 움켜쥔 지주들은 이런 신기술의 유입에 따른 어떤 변화를 대부분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죠. 현재 지위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릴 것인가 해서 어떤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1945년 이후 낮은 임금과 극심한 불평등, 토지 소유 분포, 또 문맹률 이 세 가지 삼중고를 한 번에 해결하는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제의 폐망인데요. 1945년 8월 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건너온 지주와 조선에 토착 대지주들이 일제 폐망 후에 도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원료 공급과 제조업 생산이 딱 중단되니까 다시 농촌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촌으로 이동한 이런 토착 대지주들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토지 집중적인 소작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결국 나라 전체가 농업 생산량이 줄고 경제가 침체하게 됐다는 것이죠. 토착 이런 대지주들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가난한 소작민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이렇게 시행하니까 그 이익이라는 것들이 자기네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가난한 국민들로 하여금 토지 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요. 뭔가 변화해야 하는 사회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때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이 이러한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작료를 3분의 1로 낮추고 조선 총독부가 보유하던 대규모 토지를 농민에게 저렴하게 팔았다는 것이죠. 특히 미 군정은 2780제곱킬로미터의 그 넓은 토지를 조선 총독부와 일본 지주로부터 이렇게 인수를 해서 1948년 초 농민에게 매각하게 됐는데 이는 농업 인구의 24.1%, 그러니까 즉 거의 60만 가구의 토지의 새 주인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런 토지 개혁을 시행한 것이죠. 토지 개혁을 한다라고 공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당시에는 역사 이래 대대적인 어떤 토지 개혁인 셈이었습니다. 당시 토지 개혁을 주도했던 울프 라덴진스키는 러시아의 교훈에 따라서 조선이 공산화되는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단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말에 따르면 1921년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다 돌려주고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땅을 쥐고 러시아의 권력을 잡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단행된 이러한 대대적인 토지 개혁이 가져다준 첫 번째 변화는 경제였습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극적으로 이렇게 향상되기 시작했고요.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문맹률이 줄어드는 이런 삼중고가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만족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 이어서 수출 제조업의 등장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